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들어보셨습니까? 판사의 인사를 결정하는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 개인에 대한 뒷조사 파일을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법원 행정처에 발령됐던 한 판사가 이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촉발된 이 의혹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은 조사를 요구했으나 법원 행정처는 보안을 이유로 조사를 거절했습니다. 판사 한 사람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보호받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죠. 만약 이런 블랙리스트가 실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해준 법관의 독립성을 오히려 법원이 스스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판사들을 법원이란 직장에 취직한 직장인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게 됩니다. 개인의 신상과 행적과 발언과 생각을 관리해서 통제한다는 블랙리스트 발상. 이 땅에서 다시는 발붙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이 문제 반드시 뿌리까지 따져서 해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토론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토론해 보는 게 이제 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억지로라도 봐야 되는데 어제 토론은 형식이 좀 달랐잖아요. 네, 앉아서 우선했습니다. 보기에도 달랐고요. 원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의 사회자도 손석희 씨였고 나중에 토론의 첨부도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어제 토론의 승자는 손석희 사장이에요. 예,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역시 토론 진행을 이제 잘한다. 네, 가장 돋보였죠. 다른 토론에도 다 형식이 달라도 손석희 사장이 토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여하간 근데 어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심하기도 했어요. 그죠? 정책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졸았어요. 저는 어제. 물론 재밌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던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졸리게 됐습니다. 자, 어제 토론을 못 본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는 동성애 키워드가 전선이었습니다.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하다. 전력을 약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는 여러 차례 동성애 반대죠라고 묻자 문 후보는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뒤로 가서요. 다시 한번 홍 후보가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얼마나 창궐하는지 아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자요. 문 후보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면서 동성애 반대에서 동성혼 반대로 이렇게 다시 말을 정정했습니다. 자, 이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광장을 네.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그게 차별을 유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동성애는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입니다. 예.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저가 14,000명 이상 에이저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식의 성적인 지향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동성혼을 차별금지법 그게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입니다. 아니, 그 차이를 잘 모릅니까? 자, 이 공방은 사실 우리나라 대선 토론상 처음 등장한 이슈예요. 이슈였고 제가 총평에서도 한번 정리하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큰 기술이 들어간 거죠. 이게
편을 가르는 굉장히 큰 기술이 들어간 거고 문재인 후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정답을 말해줬어요. 요 이슈에 대한. 네, 동성애는 진보 진영- 찬성과 반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예. 진보 진영의 기본적인 스탠스와 정답을 제시해서 들어갔고 아마 이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보기엔 좀 이 홍준표 후보의 기술에 말렸는데 그래서 이게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혼이라고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슈가 한동안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보수 기독교층에 확 선을 그은 거죠. 이쪽은 누구 편인지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술은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문제하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 문제 혹은 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를 순간적으로 뒤섞었어요. 그 일종의 기술이죠. 여기에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보기엔 말렸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나중에 일부 정정하긴 했지만. 자, 문제는 총평을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다른 후보들 간의 또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사드 말바꾸기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먼저 사드 문제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엔 찬성으로 왜 바꿨느냐라고 하자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면서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또다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5차 핵실험은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공박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도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했습니다. 자, 두 후보 간의 공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하고 단일화는 국민의당의 사드 반대 당론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국민의당도 사드 반대 당론을 바꾸겠다라고 안 의원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이 다 다릅니다. 아닙니까? 그동안에 상황 변화가 없는데 왜 그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았냐고 하길래 그동안의 상황 변화로 가장 큰 게 5차 북핵 실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상황 변화가 아닙니까라고 5차 물은 핵실험은 예. 그 이후에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 5차 그다음 두 핵실험 번째로는 때문에 상황 변화가 있어서 반대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두 후보의 공방은 입장을 특별한 계기 없이 왜 바꿨냐. 아니다. 핵실험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핵실험 시기가 이제 핵실험을 한 직후에도 계속 반대하지 않았냐. 아니다. 그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바꾼 거다. 이런 공방이었습니다. 이 문제 두 후보 사이는 어제 그다지 공방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 공방이 그나마 가장 날이 섰던 공방이어서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자, 다른 후보 간의 또 공방도 짚어보죠. 네,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세게 공격했습니다. 김미경 교수, 부인인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보좌진 사적으로 이용한 거 문제되지 않느냐,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 몰아붙였고요.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컷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인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가지고 뭐 KTX 예약하는 거라든지 또 논문 이렇게 그 자료 검색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우리 보좌관들한테 요청을 했고 김미경 교수가 사과를 했는데요. 저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김미경 사적인 교수가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김미경 교수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의 리더십이 될 자격이 없다. 김 후보님. 그런 점에서 제가 시간 얼마 안 한번 남았고 한 사람 깊이 남았어요.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예. 예. 이 공방이 이제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왔다 갔다 하지 못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이제 이게, 공사를 구분 못한다. 라고 공격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아니다. 개인 활동이 아니라 후보를 지원하는 공적인 활동이었다. 예. 이런 공방이 마지막에 등장했다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 수준에서 끝이 났어요. 근데 두 후보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첨예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짚어봤고요. 자, 다른 후보 간에 또 첨예했던 공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지난번 토론회 때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 편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요. 심 후보가 정색했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 토론 때 심 후보님께서 우리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왜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근데 기억이 그 말씀은 취소하세요. 아니요, 제가 잠깐만요. 문 후보를 지원했다. 저는 제 뜻을 말씀드린 오케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아주 예. 구질병이에요. 예. 자기하고 예. 그 견해가 다르면 말이지 진흙 논리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패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소신과 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공방이 두 후보 간에는, 뭘까요? 감정이 좀 드러났던 공방이었습니다. 화가 났던 거죠. 예. 자, 또, 5분이나 되다 보니까 대결구도가 자꾸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후보가 둘이었으면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충분히 다를 텐데, 자, 다른 후보들도 또 다뤄야 되니까,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또 대립각은 어디서 섰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두 사람 모두 당론과 대선 후보의 의견 엇갈린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사드와 관련된 부분, 또 중부담 중복지 정책 관련된 부분 서로 지적했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부담 중복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의원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내에서 예.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셨으면 예. 그 정책적인 부분들 다 공조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안 후보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죠. 안 후보님은 사드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아직도 국민의당은 계속 사드 당론 아닙니다. 반대하고 당론화 있는데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당론화 됐습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도 안 후보님은 다른 이야기 하는데 그거 전부 햇볕 정책 계승자들 우글우글한 데가 국민의당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저보고 말씀드린 것에 대한 설명은 공격을 아닙니다. 하실 일이 아니다 이거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당내에서 이제 후보 사퇴기에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애둘러서 후보가 당장을 못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이제 서로 발끈하는, 네. 두 후보 간에도 딱히 또 대립각이 첨예하게 쓴 게 없어서 그나마 이 부분이 이제 아픈 곳을 찌른 거였죠. 예. 유승민 후보는 지금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냐 이런 지적이고 반론은 그쪽도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유승민 후보가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각을 세웠는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자신이 내세운 공약에 예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요. 문재인 후보가 또 그에 대해서 답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발표한 거 보시고 아니요, 다 맞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예.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그 이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제 말, 생각에는 제가 우리 유 요거 후보님이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야기를 좀 돌리죠. 아닙니다. 이 중요한 늘 어디 가면 일자리 말씀하시면서 소요 재원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자, 못 하시면서 이 정도 하시고요. 아니 저한테 예, 잠깐만요.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이러시면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지금까지 모든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재원 문제를 정확하게 해명하라.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동시에 어제 JTBC 팩트체크에 따르면 유승민 후보의 계산이 오해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지 몰라도 문재인 후보의 설명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문재인 후보가 깔끔하게 정리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 아니면 전략이든지 숫자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하지 않는다는 전략인지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전략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숫자 약한 건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이제 유승민으로 또 한 번 지적한 거죠. 네, 어쨌거나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남긴 그렇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토론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번씩 다 다뤘나요? 아직 안 다룬 부분이 있나요? 네, 저기 안철수 좀 색다른 각도에서 예. 인상을 남긴 대목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요? 예. 또 발음이 이상하군요. 미세먼지 문제를 이 안보 분야에서 들고 나왔어요. 굉장히 색다른 접근이었고 신선한 접근이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안철수, 유승민,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기술이죠. 나는 전통적인 이슈, 안보 이슈, 남북 문제가 아니라 안보 이슈를 확대해서 바라본다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제 기술인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세먼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외교 정책이
그 안보와 그리고 경제 그렇게 큰 두 축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환경 이슈도 세 번째 큰 축으로 이제 놓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그렇고 옛날에 미세먼지 황사 때부터 당연히 중국하고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 한반도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미세먼지 중에 얼마나 중국으로부터 왔고 또 얼마나 우리 석탄 발전, 우리 경유차, 우리 스스로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엄정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중이 같이 공동 조사를 해서 그러고 나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남북 프레임에서 안보 문제를 미세 문제까지 확장하는 안철수식 그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승민 후보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대립각이 잘 안 섰어요. 기술이 들어갔는데 다른 홍준표 후보한테 기술을 걸어왔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준비한 기술인지 좀 아쉬웠고. 자, 그리고 또 두 후보 간에 가장 감정적으로 극하게 대립했던 것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의도적으로 도발한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예,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또 극단적으로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또 지금도 싫어하는 분들 사이에 대립가 분명히 서 있거든요. 여기서 한 편을 확 들어서 자기 편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여기서 근데 감정이 크게 격돌했어요. 아주. 예. 일반적인 토론에서 잘 안 나올 수준으로.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예.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왜 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조수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이 고인 대통령 그렇게 욕을 보입니까? 예, 문 후보님. 보이는 건 아니죠. 감정을 여과 없이 두 후보가 드러냈죠. 예. 홍준표 후보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예. 본인의 전략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 부분 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인간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감정이 여기까지 드러난 적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대선 후보 토론회는 드물게 밑바닥 감정이 드러냈던 두 사람의 토크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문재인 여기가 앞에 게 이제 홍준표 후보의 기술이라고 하면 감정을 흔들어 놓는 거죠. 문재인 후보의 기술은 이제 이거였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우리 유 후보님 또 안 후보님 또 홍 후보님 세 사람 후보 3당의 후보 단일화 제안을 한 셈이죠. 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 자, 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합니다. 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예. 안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아니, 생각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세 당의 후보들이 글쎄어라, 연대하려는 유승민. 움직임에 대해서 글쎄어라 유승민.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가 뜻한 대로 정말 수구 보수 세력 밀어내고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하게 세우는데 우리 유승민 후보가 열심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준비했던 가장 큰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남은 변수가 이제 단일화 정도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문재인 캠프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을 통해서 확답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죠. 예. 미리. 네, 어제 마무리 발언도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은 변수를 없애려고 하는 문재인 후보 측의 기술이 훅 들어갔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워낙 다 자고 들어가지고 한 번씩 이슈가 됐던 두 후보 간의 공간만 정리해서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네요. 예. 총평을 간단하게 하자면
어제 재미는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재미 차원에서 토론을 지켜보는 유권자의. 뭐 주고 가는 공방이 조금 낮아진 건 있는데 또 정책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계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랄까요. 단순히 흥미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덜 재밌었어요. 그렇긴 한데,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긴 있었죠. 예. 토론회라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 지지층은 결속시키고 상대 지지층은 약화, 와해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본질적으로 편가르기잖아요. 편가르기는 나쁘다 하는 거는 정치 혐오를 자극하는 말인데, 정치인은 편가르기가 맞아요. 생각해보면. 아니, 구멍가게 주인하고 롯데마트의 사장님하고 이해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편이 달라요. 편이 다른데, 선거하는 편을 갈라서 내가 너의 편이다 하고 어필하는 거죠. 근데 이 편 가리기를 가장 크게, 구획을 가장 넓게 잡아가지고 내 편을 많게 가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예, 선거라는 게. 통합, 먼저 얘기하는 통합은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통합은 자신과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해가 갈리는 상대를 어떻게 상대하느냐. 여기서 정치의 품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했어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 당하지 않고 내 편 아닌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해주고 여기서 품격이 드러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완전 빵점인 거죠. 천방한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다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하간 그 관점에서 어제 토론을 보면 편가르기를 가장 크게 구획을 잡았던 사람은 홍준표 후보예요. 군 가산점 문제, 이거 남녀를 갈라버린 거거든요. 이게 성공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술이 크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 전체를 상대로 해서 기술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여기서 문재인 후보는 군 가산점 부분은 답변을 잘했지만 이 동성애 문제는 이 기술이 걸려 들어왔어요. 사실은. 실제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는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기술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군대 내의 동성애 합법화는 법과 제도의 문제인데 여기서 갑자기 동성애를 찬성하느냐라고 기술이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자기가 함정이 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심상정 후보 식으로 답변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문제를 소수자 인권 문제와 확 섞어가지고 갑자기 던져버린 거죠. 예. 여기에 기술이 성공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후보 비호감도가 1위잖아요. 정책을 반대하고 합법을 싫어할 수는 있는데 상대편 지지층을 약화시키고 와해시킨다는 대선 후보 토론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을 건 거죠. 예. 그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입장 정리를 해야 할 나중에 동성혼 정도로 반쯤 무마했는데 입장을 정리하거나 최소한 다음 토론 때까지는 이게 다시 정리해야 될 숙제를 던져버린 거고. 결론적으로 저는 홍준표 후보는 자기 지지자 아닌 사람들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토론의 전략에 보면 완전히. 그리고 자기 지지층에게만 확실히 어필한다는 전략. 꾸준하게 그 전략으로 자기 지지층만 계속해서 견고히 하고 상대편 지지층을 와해시킨다는 전략을 꾸준히 지켜가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TV 토론으로 지지율 변화를 가장 크게 겪을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30% 가까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자기 표가 아니었던 표가 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누군지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궁금하니까 원래는 지지하던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토론회에서 그 표심을 잡았으면 사실 역전도 가능한 추세였고 토론회에서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추락하는 그러니까 이상한 표심이 가장 주목한 후보가 안철수 후보였어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토론은 지금 가장 손해보는 중이고 안철수 후보가 손해를 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구 광주로 상징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유권자를 동시에 설득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유승민 후보는 토론 자체는 잘하지만 남는 장사를 자꾸 못하고 있는 점점 토론 진행될수록 심상정 후보가 가장 토론으로 장사를 잘해서 많이 이물을 남기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문재인 후보는 자기 지지자들은 계속 붙들어 두고
붙들어내 성공하고 있고요. 예. 1위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를 붙들어두면 성공하는 거죠. 예. 더 확장을 못하더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가서 이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하간 어제 토론의 최종 승자는 손석희 사장이었다. 네. 토론사에는 손석희 사장으로 다 통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토론을 보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들어보셨습니까? 판사의 인사를 결정하는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 개인에 대한 뒷조사 파일을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법원 행정처에 발령됐던 한 판사가 이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촉발된 이 의혹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은 조사를 요구했으나 법원 행정처는 보안을 이유로 조사를 거절했습니다. 판사 한 사람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보호받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죠. 만약 이런 블랙리스트가 실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해준 법관의 독립성을 오히려 법원이 스스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판사들을 법원이란 직장에 취직한 직장인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게 됩니다. 개인의 신상과 행적과 발언과 생각을 관리해서 통제한다는 블랙리스트 발상. 이 땅에서 다시는 발붙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이 문제 반드시 뿌리까지 따져서 해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토론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토론해 보는 게 이제 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억지로라도 봐야 되는데. 어제 토론은 형식이 좀 달랐잖아요. 네, 앉아서 우선했습니다. 보기에도 달랐고요. 원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의 사회자도 손석희 씨였고. 그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바꾼 거다. 뭐 이런 공방이었습니다. 이 문제 두 후보 사이는 어제 그다지 공방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 공방이 그나마 가장 날이 섰던 공방이어서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자, 다른 후보 간의 또 공방도 짚어보죠. 네,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세게 공격했습니다. 김미경 교수, 부인인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보좌진 사적으로 이용한 거 문제되지 않느냐,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 몰아붙였고요.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컷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인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가지고 뭐 KTX 예약하는 거라든지 또 논문 이렇게 그 자료 검색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우리 보좌관들한테 요청을 했고 김미경 교수가 사과를 했는데요. 저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김미경 사적인 교수가-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김미경 교수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의 리더십이 될 자격이 없다. 김 후보님. 그런 점에서 제가 시간 얼마 안 한번 남았고 한 사람 깊이 남았어요.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예. 예. 이 공방이 이제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왔다 갔다 하지 못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이제 이게, 공사를 구분 못한다. 라고 공격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아니다. 개인 활동이 아니라 후보를 지원하는 공적인 활동이었다. 예. 이런 공방이 마지막에 등장했다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 수준에서 끝이 났어요. 근데 두 후보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첨예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짚어봤고요. 자, 다른 후보 간에 또 첨예했던 공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또 한 번의 기술은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문제하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 문제 혹은 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를 순간적으로 뒤섞었어요. 그 일종의 기술이죠. 여기에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보기엔 말렸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나중에 일부 정정하긴 했지만. 자, 문제는 총평을 다시 한번 다루기라고 다른 후보들 간의 또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사드 말바꾸기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먼저 사드 문제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엔 찬성으로 왜 바꿨느냐라고 하자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면서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또다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5차 핵실험은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공박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도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했습니다. 자, 두 후보 간의 공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하고 단일화는 국민의당의 사드 반대 당론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국민의당도 사드 반대 당론을 바꾸겠다라고 안 의원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이 다 다릅니다. 아닙니까? 그동안에 상황 변화가 없는데 왜 그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았냐고 하길래 그동안의 상황 변화로 가장 큰 게 5차 북핵 실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상황 변화가 아닙니까라고 5차 묻는 핵실험은 예. 그 이후에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 5차 그다음 두 핵실험 번째로는 때문에 상황 변화가 있어서 반대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두 후보의 공방은 입장을 특별한 계기 없이 왜 바꿨냐. 아니다. 핵실험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핵실험 시기가 이제 핵실험을 한 직후에도 계속 반대하지 않았냐. 아니다. 나중에 토론회 청부에도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어제 토론회 승자는 손석희 사장이에요. 예, 그렇게 보였습니다. 역시 토론 진행을 이제 잘한다. 네, 가장 돋보였죠. 다른 토론에도 다 형식이 달라도 손석희 사장이 토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여하간 근데 어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심하기도 했어요. 그죠? 정책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졸았어요. 저는 어제. 물론 재밌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던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졸리게 됐습니다. 자, 어제 토론을 못 본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는 동성애 키워드가 전선이었습니다.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하다. 전력을 약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는 여러 차례 동성애 반대죠라고 묻자 문 후보는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뒤로 가서요. 다시 한번 홍 후보가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얼마나 창궐하는지 아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자요. 문 후보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면서 동성애 반대에서 동성혼 반대로 이렇게 다시 말을 정정했습니다. 자, 이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광장을 네.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그게 뭐, 차별을 유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동성애는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입니다. 예.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저가 14,000명 이상 에이저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식의 성적인 지향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동성혼을 차별금지법 합법화한다는 거하고는 그게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입니다. 아니, 그 차이를 잘 모릅니까? 자, 이 공방은 사실 우리나라 대선 토론상 처음 등장한 이슈예요. 예, 이슈였고 제가 총평에서도 한번 정리하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큰 기술이 들어간 거죠. 이게 편을 가르는 굉장히 큰 기술이 들어간 거고 문재인 후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정답을 말해줬어요. 요 이슈에 대한. 네, 동성애는 진보 진영- 찬성과 반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예. 진보 진영의 기본적인 스탠스와 정답을 제시해서 들어갔고 아마 이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보기엔 좀 이 홍준표 후보의 기술이 말렸는데 그래서 이게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혼이라고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슈가 한동안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보수 기독교 측면에 확 선을 그은 거죠. 이쪽은 누구 편인지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